반갑습니다. 파인비 원주 공식 대리점 오렌지 카디오입니다. 파인비 LXQ500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저희가 특별 체험단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의 몇몇 업체들이 지금 홍보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고요. 파인비 LXQ500이 300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약간 바뀌었고요. 크기는 비슷합니다. 현재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게 앞쪽이죠. 앞쪽 카메라, 전방 카메라 좌측을 보시면 파인뷰라고 하는 로고가 시큐리티 램프 역할을 해줍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이렇게 파란색 램프가 전멸을 하면서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는 걸 녹화 중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IPS 패널이라고 하는 고화질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니터를 터치를 하면 이게 화각이 이렇게 기울여도 영상 왜곡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GP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PS는 와이파이 동글 바로 옆에가 GPS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는 5GHz를 쓰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빠른 저장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LXQ500의 새로운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터치를 해서 메뉴 모드나 이런 걸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새롭게 변경된 강제 녹화 버튼이 좌측에 카메라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요. 잠시만요. 카메라 모양 버튼이 여기 좌측에 존재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게 시동을 켜고 1분이 지나면 이 시계 모드로 제가 설정을 해놔서 시계 모드로 바뀐 겁니다. 좌측에는 운행을 하시면 이게 속도가 표시가 돼요. 달리는 속도가 GPS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현재 시간, 그리고 아래쪽에 날짜, 좌측 위쪽에는 전압, 이렇게 새롭게 이 메뉴가 구성이 됐어요.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메뉴들이 2023년 모델부터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를 터치하면 현재 녹화되는 그 상황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당겨서 해볼까?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강제 영상 녹화 버튼, 이거는 운행 중에 내가 특정 영상을 녹화하고 싶을 때 눌러주면 연두색이었던 이 채널 카메라 모양이 적색으로 바뀌면서 흰색 램프가 전멸합니다. 흰색 램프가 전멸하는 건 현재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고 인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바로 밑에 아래쪽에 파란색은 전기가 현재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요 하단 메뉴는 가운데 시계, 좌측에 전압, 현재 배터리 전압,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행하시면 속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이나 이런 거를 지나가실 때, 또는 속도가 내가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보다 더 높아지면 요 모니터 중앙에 속도 표시가 되면서 경고음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와이파이를 휴대폰과 연결할 때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메뉴를 눌러서 메뉴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나비 블랙박스에서 쓰는 좀 비싼 자재인 정전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 터치식을 쓰기 때문에 펜으로도 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로 들어가서 재생,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녹화 모드 설정, 이렇게 4가지 메뉴가 기본으로 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볼륨요 스피커 모양인데, 이건 현재 볼륨 들을 수 있는, 메뉴를 설정하고 들을 수 있는 볼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성 녹음을 끕니다.
요즘 가장 블랙박스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음성 녹음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음성 녹음 안 했을 경우에 필히 설정 해제를 해주셔야지만 사고 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4개 메뉴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메모리를 포맷하시고 싶은 고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신형 블랙박스들은 메모리 카드를 따로 포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그 기존에처럼 불량이 나지 않게 최대한 메모리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따로 메모리를 포맷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포맷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관리 메뉴를 들어가서 녹화가 중지됩니다. 하단에 메모리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메뉴 중에는 지금 현재는 주행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터치를 해서 주행 전용 할 때마다 메모리 할당이 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가장 적합한 메모리 할당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메뉴 모드로 나와서 이 녹화 모드에서는 주차 녹화가 있는데, 주차 녹화를 설정을 하면 주차 녹화 기본은 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 타임랩스 1초당 하나씩, 1초에 한 장씩, 원래는 초당 30장을 찍는데 1초에 한 장씩 찍어서 하는 스마트 타임랩스 기능과 저전력 모드로 세팅을 하시면 장기간 주차해도 방전이 되지 않는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차량 충격 시에만 녹화가 가능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8B 블랙박스의 장점 중 하나는 주차 녹화가 있는데, 이 주차 녹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면 말 그대로 주차 녹화 시에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꺼집니다. 다른 타사 블랙박스들이 전원을 따로 연결해서 이 설정을 하는데, 파인뷰의 독특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차 녹화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하면 시동을 껐을 때는 블랙박스가 꺼지고 시동을 켰을 때는 블랙박스가 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별도의 배선 작업 없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주행 녹화는 빼고요. 이렇게 해서 녹화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메뉴로 나와서 설정 모드에서는 조금 더 많은 각종 아이콘들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을 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LCD는 제가 지금 현재 오프가 아니고 라이브는 현재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근데 시동을 껐을 땐 꺼지지만 운행 중에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 모드로 선택을 해놨고요. LCD 밝기는 자동으로 그 빛이 들어온 야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니터의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내가 밝기를 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바꿔주고요. 화면 확대 기능이라는 것도 또 있고, 후방 카메라 영상을 반전할 수 있는 녹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화 방향을 룸밀러 방향과 녹화 방향으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녹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메뉴 보시는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세히는 하단에 쫙 여러 가지 아이콘을 쫙 배열하는 방식이고요. 메뉴 아이콘을 오프해 놓으시면 이 통째로 영상만 보이는 거고요. 하단에 메뉴 아이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고요. LCD에서는 카메라에 HDR 기능이 원래 오프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켰습니다. 켜놓으면 메모리가 좀 더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녹화할 때 이 HDR 기능이 사용돼서 또렷하게 더 찍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적용하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의 밝기까지도 이번에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찍냐, 어둡게 찍느냐, 뭐 이런 거에 조절을 해서 저희는 이제 기본 북한인데 그렇게 해서 따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ADAS는 이거는 GPS를 장착을 해야지만 ADS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점, 옵션입니다. GPS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GPS 꼭 추가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내 방식에 요 소리가 난다는 이런 거, 그다음에 안전운전 도우미가 이제 카메라인데 과속 카메라가 안내해 주는 걸 끌 수도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ADAS 가이드를 통해서 이 차량을 보시면 이 좌회선이 있어요. 이 편을 후드라고 했는데 후드에 맞춰서 아래 위로 좌우로 움직여서 센터를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차선을 감지를 하고 그 차선 이탈이 됐을 때 알림 기능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좌표를 틀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이쪽 ADAS 기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쓸 때 기능인데 2.4GHz와 5GHz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GHz를 쓸 때의 좋은 점은 속도가 빠르겠죠. 대신에 2.4GHz를 썼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전압 설정과 보조 배터리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에 보조 배터리 사용이라고 해놓으면 보조 배터리가 사용을 하면서 가장 최전압, 이 전압 설정, 저전압 사전 설정이 안 돼요. 8.5V가 최하인데 그 보조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이 블랙박스가 계속 구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를 해놓으면 기본값은 12V입니다. 그리고 동계 설정은 지금 현재 겨울이라 사용 안 하는데 이 동계 설정을 하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12.0V가 배터리가 12V가 되면 꺼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전압 설정인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보다 높은 전압으로 설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빨리 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방전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12V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제가 원하는 시간은 차단 시간은 24시간입니다. 12V가 계속 전원이 인가가 돼도 24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는 꺼진다.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몇 시간까지냐면 24, 48, 무제한이면 12V가 계속 투입이 될 경우에 나는 절대 블랙박스를 안 끄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제한이라는 옵션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무제한이라는 옵션이 따로 설정이 됐고요.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4시간이라고 저는 하루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설정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지 그냥 24시간이라고만 하고 바로 나와버리면 그 설정 값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24시간 후에 꺼지게 되어 있죠. 요 정도의 그 기능들이 있고 시스템에서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약간의 좀 뭐 날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요. 시스템상에서 날짜 시간 초기화도 가능하시고 시큐리티 램프를 저는 항상 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끄기도 하고 주차 모드 시에만 켜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다 설정이 되면 라이브로 해서 블랙박스에 녹화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전방 카메라인데 터치를 하면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터치하면 전방 카메라. 특정 블랙박스들은 한 모니터에 2개의 영상을 띄우기도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파인에서는. 그래서 메뉴를 영상을 앞뒤를 그냥 한 번 터치했을 때 앞, 한 번 터치했을 때 뒤 이런 식으로는 단순 구동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녹화하는 카메라 개수인데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위성 표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실내라 GPS가 안 잡힙니다. GPS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 또한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과속 카메라 안내나 여기 우측 하단에 속도가 표시가 돼요. 그런 기능들이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강제 녹화 버튼입니다. 유사시에 눌러주면 현재 상황을 강제로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사고는 안 나지만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위협 운전을 하고 이럴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상황을 녹화를 하고 신고하는 뭐 그런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거나 그랬을 때 필히 녹화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긴급 녹화 버튼을 눌러서 따로 긴급 녹화 영상으로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블랙박스가 이 기능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느냐마다 다 다릅니다. 뭐 특정 모델들은 손바닥을 갖다 대기도 하고 특정 모델들은 강제 버튼 눌러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버튼이 메뉴가 하나 존재해서 강제로 버튼을 눌러서 녹화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시계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죠. 시동을 걸고 1분이 지나면 시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이 시계 모드로 전환해 드리니까 블랙박스가 꺼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블랙박스에 끄고 켜짐은 이 전원 상태와 위에 흰색 램프 두 개로 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켜져 있다 그러면 블랙박스는 이상 없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모니터가 안 보이더라도 시계 모드라도 녹화는 계속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블랙박스가 동일합니다. 이 측면에 있는 램프가 없는 모델들도 있는데 현재는 이 램프들을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램프의 두 개만으로도 블랙박스가 현재 운행 중이고 구동 중이고 구동 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 외부에서는 운행 중일 때도 제가 항상이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운행 중일 때도 파인뷰라는 로고가 계속 그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외부 운전자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위협 운전을 했을 때 블랙박스가 반짝반짝 거리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위협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영상이 찍고 있는데 계속 위협 운전을 할 운전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 시큐리티 램프는 그냥 항시 전멸이나 운행 시동을 걸었을 때도 항상 켜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정 블랙박스들은 시동 켰을 때는 이 램프가 아예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그런 블랙박스가 야간 같은 경우, 주간에는 그냥 눈으로 시각으로 백밀러로 확인이 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의 존재감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램프가 딱 켜지면 당연히 블랙박스가 찍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위협 운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블랙박스를 새롭게 구매를 하고 또 선택해서 또 교체를 하고 불량나면 교체하고 하는데, 파인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소 좀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상당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제가 대리점을 하고 있지만 나름 저도 여러 가지 블랙박스의 제품들을 많이 보는데 파인뷰만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제조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제품과 오프라인 제품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온라인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약간의 내구성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제품은 보증 기간도 좀 다소 길고 뭐 메모리 카드의 보증은 약간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약간의 다소 차이 있는 부분들이 따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희처럼 대리점을 통해서 장착을 해달라고 하셔도 별도의 그 본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장착 그 쿠폰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리점에서 직접 무상으로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탈부착 공임은 기존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탈부착 공임과 SUV, RV에 대한 별도의 그 장착비가 있습니다. 그런